소련이 자체 개발한 최초의 제트 폭격기 투폴레프 16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소련 폭격기의 시발점 투폴레프 16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투폴레프 16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용도로 만든 B-47과 비교되고는 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엔진 위치입니다. B-47은 엔진을 날개 아래 단 반면 투폴레프 16은 엔진을 몸통과 날개 사이에 달아서 날개 아래 공간이 비기 때문에 여기에 전투기처럼 미사일을 달기 딱 좋습니다. 이런 투폴레프 16의 날개는 뒤로 젖혀져 있어서 초음속 비행에 좋지만 날개 끝에서 공기 흐름이 흐트러지는 탓에 급기동하면 속도가 크게 떨어지거나 비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큰 폭격기가 격추당하기 직전이 아닌 이상 급기동할 일은 없을 테니 큰 문제는 아니죠. 투폴레프 16은 튼튼해야 하는 부위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써서 단단하게 만들었고 다른 부위는 가볍게 만들기 위해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 합금, 유리 섬유 등을 썼습니다. 튼튼하고 가벼운 투폴레프 16에는 원격 자이로 컴퍼스 방식의 항법 장치를 써서 조종하기 편했습니다. 거기에 여업 장치까지 써서 승무원들이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덕에 폭격기인데도 불구하고 여객기인 투폴레프 104의 기반이 될 정도로 근무 여건까지 좋았는데요. 투폴레프 104는 폭격기를 기반으로 해서 돈은 좀 깨졌지만 기술만 놓고 봤을 때는 당대 최고 수준이라 처음으로 취항했을 때 소련이 농사나 짓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서방에 톡톡히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여객기로도 만들어진 투폴레프 16이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투폴레프 16은 전장 34.8m에 전폭 33m, 전고 10.3m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79,000kg에 승무원은 6명에서 7명이고 무장은 23mm AM-23 기관포 6에서 7문에 9,000kg의 폭장과 대함미사일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1,050km에 항속거리는 7,200km입니다. 이런 투폴레프 16의 시작은 2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소련은 당대 최고의 폭격기인 미국의 B-29를 공여받거나 면허 생산하기를 원했지만 미국이 줄 리가 없었죠. 그런데 일본을 폭격하다가 귀환하지 못한 B-29 4기가 그대로 연해주에 비상 착륙하자 소련은 재빠르게 가서 꿀꺽했습니다. B-29의 성능을 직접 경험하더니 엄청난 충격을 받은 소련은 미국과 기술력이 이 정도로 차이나냐면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소련도 페트리아코프 A, TB3 등 폭격기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B-29 앞에서는 너무 초라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냉전까지 시작되자 소련은 자존심을 접고 B-29를 베껴서 1949년에 투폴레프4로 이름만 바꾸고 최초의 전략 폭격기로 배치했죠. 투폴레프4와 B-29는 겉보기에는 형제처럼 보이지만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처럼 투폴레프4는 B-29보다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대륙과 대륙을 넘나들 수 있는 폭격기인 B-36을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후속기까지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은 핵폭탄을 목표 지점에 투하할 수단이 폭격기밖에 없던 때라 미국과 소련은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방공망까지 촘촘하니 핵폭탄을 목표 지점에 투하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두 나라가 내놓은 해결책은 폭격기가 방공망의 핵심인 전투기보다 빠르거나 비슷한 속도로 날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터진 6.25 전쟁에서 제트 전투기가 실전에 투입되면서 제트 엔진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로 떠올랐습니다. 제트 엔진 기술이 부족했던 소련은 영국 롤스로이스에 낸 엔진을 베끼는 방법으로 기술을 쌓았는데요. 덕분에 6.25 전쟁에서 실전 데뷔한 소련의 미그-15는 미국의 F-86 세이버를 상대로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죠. 소련은 6.25 전쟁에서 제트기를 운용해보더니 대륙과 대륙을 넘나들 수 있는 폭격기를 빠르게 날 수 있는 제트기로 개발하면 미국과의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소련은 1950년에 신형 폭격기 사업을 시작했고 치열한 경쟁 끝에 투폴레프 설계국의 모델 88이 인류신 설계국에서 제출한 모델 46을 누르고 승자가 되었는데요. 모델 88과 모델 46의 제트 엔진의 성능은 도토리 키재기라 기체 설계에서 승패가 결정됐죠. 모델 88은 폭격기인데도 전투기처럼 날개를 뒤로 젖혀서 앞서 말한 장단점을 가져갔습니다. 고작 날개를 뒤로 젖혔을 뿐인데 모델 88은 모델 46보다 속도, 항속
사격거리, 폭장량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 우위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미국 최초의 전략 제트 폭격기인 B-47의 개발 과정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보면 결국 제트기들의 날개는 뒤로 젖혀질 운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후 각종 테스트에서 모델 88이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하자 1954년에 투폴레프 16이라는 제식명으로 배치되기 시작했죠. 투폴레프 16의 비행 성능은 객관적으로 B-47보다 뛰어났고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소련 최초의 전략 폭격기이자 제트 폭격기라는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쥔 모델이기도 합니다. 1955년 7월 군사 퍼레이드에서 54기로 이루어진 편대로 공중 분열을 했을 만큼 투폴레프 16에 대한 소련의 자부심은 대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자부심과는 반대로 투폴레프 16의 전성기는 그다지 길지 못했죠. 그 이유는 1960년대가 되자 핵폭탄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되고 전투기로도 핵폭탄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되면서 전략 폭격기의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략 폭격기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만이 운용하고 있는 무기로 미사일 맞을 위험이 큰 탓에 미국 아니면 막 실전에 투입하기 어려운 무기입니다. 그래도 투폴레프 16은 6.25 전쟁이 끝난 1953년부터 10년 동안 총 1,590기를 양산했고 비슷한 시기에 배치하기 시작한 투폴레프 95와 더불어 소련의 귀중한 전략자산이었습니다. 소련은 귀중한 전략자산의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고만 보지 않았는데요. 전술 폭격기로 임무를 바꾸더니 정찰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도 변신시켰고 소련 해군은 투폴레프 16을 해상 초계기로 운용했죠. 이런 투폴레프 16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1993년까지 운용했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에서는 1995년에 전량 퇴역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오늘날까지 투폴레프 16의 명맥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폴레프 16을 면허 생산한 중국의 H6가 아직도 팔팔하게 현장에서 뛰면서 전략 폭격기 임무까지 수행하고 있죠. 1950년대 중국은 미그-17, 미그-19 등 소련의 전투기를 면허 생산하면서 항공전력을 크게 증강했는데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1959년부터 시작된 중국과 소련의 이념 분쟁으로 소련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고 기술자들을 철수시키면서 중국은 최신 전투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됐죠. 그래도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1970년대 이전까지는 중국의 항공전력이 주변 나라에 비해 뒤처지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H6도 항공전력이 뒤처지지 않는 이때 중국이 도입한 폭격기로 1958년부터 만들어서 1959년에 첫 비행에 성공할 정도로 개발 속도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랐는데요. 그래서 소련과 이념 분쟁으로 틀어진 와중에도 중단 없이 개발됐을 만큼 중국은 H6에 사활을 걸었죠. 무겁고 느린 장거리 폭격기는 용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지만 당시 중국에게는 H6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정량과 항속 능력을 바탕으로 적진 깊숙이 날아가 핵폭탄을 던지고 오는 용도로 쓰면 그나마 쓸만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장거리 미사일이 대두되기 전인 1950년대 초반까지는 폭격기 외에 핵폭탄을 투하할 수단이 없었는데요. 실제로 H6는 1965년 5월 14일에 있었던 중국 최초의 핵실험에서 폭탄을 성공적으로 투하했죠.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핵폭탄 투하 수단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바꾼 후 현재 전략 폭격기를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투폴레프 16을 1960년대 중반부터 전술 폭격기로 임무를 바꾸고 1990년대 초에 전량 도태시킨 점에서 예상할 수 있듯 H6는 더 이상 잘 쓰기 어려웠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도 투폴레프 22M을 도입하려 했지만 러시아가 줄 리 없었고 어쩔 수 없이 H6를 개량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련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계보 투폴레프 16을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